빛으로 바라본다. 그는 도진그룹 백도연 회장.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어 골목 후미진 곳에 숨어 포장마차에 앳된 소녀를 바라볼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참고할게요. 이 도시의 부와 권력을 움켜쥔 도진그룹의 백도연 회장. 그는 최고층 빌딩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지만 그의 심장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시계가 멈춘 듯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은솔은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붕어빵을 굽습니다. 은솔이 장사하는 곳은 도심 외곽, 대형 트럭들의 소음과 희미한 디젤 냄새가 뒤섞인 쓸쓸한 길모퉁이였습니다. 그녀에게 붕어빵 기계는 생계를 유지하는 도구 이전에 돌아가신 엄마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미 한 번의 꿈을 희생했습니다. 은솔은 명문미술대학의 디자인학과 합격 통지서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친딸처럼 키워준 어머니의 친구, 오춘자 이모님이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등록금으로 모은 돈이 이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은솔은 차갑게 식어버린 등록금 영수증 대신 뜨거운 붕어빵 반죽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스케치북을 트럭 한쪽에 숨겨두고 밤마다 붕어빵 기계의 불빛 아래에서 디자인 도면을 펼쳐봅니다. 그녀의 손은 파탄금과 밀가루로 거칠어졌지만 그 손은 언젠가 부드러운 실크와 아름다운 원단을 만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붕어빵을 구울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딱 1년만 이모님 병세가 나아질 때까지 딱 1년만 버티자. 언젠가는 이 붕어빵 장사를 그만두고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녀는 붕어빵을 뒤집을 때마다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 붕어빵이 식지 않게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온기를 내가 꼭 지켜낼 수 있게 해줘. 고작 20살 그녀의 어깨는 산산조각난 희망과 밀린 병원비의 무게로 너무나 무거웠지만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어머니와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반면 백 회장의 세계는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로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외동손자 백시우는 엄마를 교통사고로 잃은 후 극심한 섭식장애로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 앞에서 소녀는 절망적인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견디기 힘든 외로움과 고통에 시달리던 시우는 관리인 한 사람과 저택을 몰래 빠져나와 무작정 거리를 헤맸습니다. 복잡한 도심을 지나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을 때 눈보라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빛을 내는 붕어빵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극도의 외로움에 시달리던 소녀는 홀린 듯 그 온기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기한 듯 붕어빵이 나오는 것을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혹시 붕어빵 필요하니? 시우는 은솔의 질문에 말없이 바라봅니다. 은솔은 낯선 소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시우는 음식 앞에서 늘 그랬듯 주저했지만 은솔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붕어빵이야. 우리 엄마의 레시피가 담겨 있거든. 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따뜻해.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모 붕어빵이 정말 따뜻해요. 그렇지? 파탄금이 너의 손을 따뜻하게 해줄 거야. 천천히 먹어. 네.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우리 엄마도 이런 걸 만들어줬을까요? 놀랍게도 은솔이 구워준 붕어빵 하나를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관리인으로부터 붕어빵을 먹은 시우 이야기를 들은 백 회장은 기쁨과 불안함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이후 붕어빵은 아이의 섭식장애를 치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솔은 이제 손자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백 회장에게 붕어빵 맛은 이유를 알지 못하게 심장을 쪼였습니다. 시우는 저택으로 돌아온 후 기적처럼 그 붕어빵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음식을 거부했지만 은솔의 붕어빵을 향한 갈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할아버지, 나 그거 먹고 싶어요. 그 이모 붕어빵. 시우야, 다른 건 어떠니? 최고급 셰프를 불러다 줄까? 아니면 당장 가서 사올까? 아니요. 그 붕어빵 아니면 싫어요. 할아버지가 지금 당장 가서 사다 주세요. 빨리요, 나 그거 계속 생각나요. 그 따뜻한 팥황금이 없으면 안 돼요. 손자가 생전 처음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에 백 회장은 충격과 희열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수행원을 보냈지만 붕어빵은 저택에 도착하는 동안 식어버렸고 시우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건 그 붕어빵이 아니에요. 그 이모가 직접 구워준 그 따뜻한 맛이 아니면 싫어요. 백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손자를 살리는 것은 붕어빵 자체가 아니라 은솔의 온기였음을. 이때부터 백 회장의 불안과 집착은 극대화됩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의 고급 세단을 몰아 은솔의 트럭 근처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것은 20년 전 자신이 묻어버린 과거를 매일 다시 파헤치는 고통스러운 의식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님으로 가장에 붕어빵을 살 때 은솔의 거친 손마저도 섬세하고 창조적인 미적 감각을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 소녀는 왜 학교가 아닌 붕어빵을 선택했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팥황금의 맛은 왜 이토록 사람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까? 이토록 특별한 따뜻함은 처음 느껴봅니다. 은솔은 깊은 그리움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의 유일한 레시피예요. 엄마는 따뜻한 분이셨고 이 붕어빵은 엄마가 제게 남긴 유일한 온기거든요. 그 온기라는 단어는 백 회장의 심장을 얼음처럼 꿰뚫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묻어두었던 20년 전의 비극적인 장면이 섬광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비가 퍼붓던 날, 백 회장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한 정략 결혼을 택하며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정설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의 사무실을 찾아와 갓난아기였던 은솔을 안고 울부짖었지만 백 회장은 성공이라는 맹목적인 탐욕 앞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인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핏줄의 의무를 짓밟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내 성공의 짐이 될 뿐이야. 내 야망에 방해되는 존재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 그의 잔인한 선언 후 정설인과 갓난아기는 차가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엄마 정설인의 심정은 배신감과 절망으로 갈갈이 찢어졌고 갓난아기 은솔은 세상의 냉혹함을 빗물 속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믿었던 남자에게 완전히 버려진 것입니다. 백 회장의 기억이 20년 전으로 회귀하자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리만큼 포장마차의 소녀는 백 회장의 마음을 뚫고 들어옵니다. 백 회장은 사설 탐정을 통해 붕어빵 소녀가 바로 자신이 빗속에 버린 그 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부가 결국 자신의 친딸을 이 혹독한 추위와 가난 속으로 내몰았다는 피와 눈물 어린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백 회장이 고백할 시기를 고민하던 중 용역들이 은솔의 붕어빵 트럭을 강제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붕어빵 반죽이 흙탕물 위로 처참하게 흩뿌려지고 기름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은솔은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엄마의 유일한 흔적이에요.
우리 이모님 병원비라고요. 그녀의 비명은 20년 전 비 오는 날 버려졌던 정설인의 절규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 회장은 미친 듯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죄책감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회장이라는 갑옷을 벗어던지고 아버지로서 이 모든 비극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평소에 귀하게 여겼던 고급 정장과 명품 구두가 진흙탕에 젖어 더러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흙탕물 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몸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미친 듯이 떨렸고 목소리는 흐느낌에 막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회한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은솔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에게 죄를 지었다. 내 엄마를 버린 배신자다. 너를 이렇게 살게 만든 파렴치한 아버지다. 내 꿈까지 짓밟히게 만든 이 죄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용서받을 자격도, 너를 안아줄 자격도 없다. 하지만 제발 이 죄를 씻게 해다오. 내 남은 삶을 걸고 속죄할 기회를 다오. 제발 나를 내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도 좋다. 그의 절규는 20년의 세월을 관통하며 정설인과 은솔이 겪었던 모든 고통에 대한 참회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후 은솔이 설인이 낳은 자신의 딸이라는 확신이 든 백 회장은 DNA 검사 후 은솔이 친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백 회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속죄를 실행했고 가장 먼저 은솔을 키워준 은인에게 병원 치료와 노후 준비까지 마련해 주었고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을 기억하기 위해 정설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수많은 은솔들을 돕기 위해 그룹의 자산을 쏟아부었고 특히 디자이너의 꿈을 이뤘던 은솔을 위해 최고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은솔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자 손자 시우의 섭식장애가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우는 은솔이 구워주는 붕어빵을 먹으며 상실감을 극복했고 은솔은 늦게나마 찾은 아버지와 동생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붕어빵을 굽던 거친 손으로 다시 스케치북을 펼치고 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붕어빵은 이제 가난과 고통의 상징이 아닌 잃어버린 가족을 연결하고 구원한 따뜻한 사랑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한가한 주말 아침 백 회장은 거실 창문으로 은솔과 시우가 물장난하는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민아 그의 입에서 무의식 중에 흘러나온 이름 정민. 백 회장은 쏟아지는 빗 속에 설인이와 은솔을 버린 자신을 생각합니다. 설인아 용서해달란 말은 안 할게. 이제부턴 은솔이 걱정하지 마. 백 회장은 주머니 속 깊은 곳에 숨겨둔 설인의 사진을 꺼내듭니다. 설인아 사랑했다. 이건 진심이야. 보고 싶다. 설인의 사진을 바라보는 백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흐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백 회장에게 관리인이 다가옵니다. 회장님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깜짝 놀란 백 회장. 애들아, 언제까지 놀 거야? 점심 먹어야지. 신나게 뛰놀던 시우가 들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한 판만 더 하고 갈게요. 백 회장과 은솔, 시우의 웃음소리가 대리석으로 가득한 차가운 대저택 구석구석에 따뜻한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공이라는 맹목적인 목표 아래 가장 소중한 가치와 누군가를 철저하게 외면하기도 합니다. 백도연 회장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죄는 잊히는가? 백 회장의 눈물이 흙탕물에 번졌듯 못다한 사랑이 있다면 오늘 밤 용서와 화해의 붕어빵 하나 구워보시면 어떨까요? 파탄금 가득한 붕어빵의 온기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